안녕하세요. 이상원의 택시 정보 미카엘 택시 미카엘입니다. 우리 택시들은 또 일반 자가용과 다르게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했을 때 이 과태료, 범칙금 외에도 우리 또 택시는 운수사업법이라든가 아니면 택발법, 택시발전법에 의해서 또 과태료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범칙금, 과태료만 내는 것이 아니라 또 심한 경우 또 여러 번 계속 재범을 했을 경우에는 결국은 택시 자격증이 취소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또 면허가 날아가게 되면은 면허가 또 취소되고 그러면 또 이 재산권이 어마어마한, 또 보통 요즘은 1억이 다 넘어가는데요. 재산이 또 날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택시와 관련된 과태료 중에서도 택시 표시등과 관련된 겁니다. 표시등과 아니면 이제 갓등이라든가 뭐 빈차 예약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허위 예약 등이라든가 이 같은 표시등과 관련된 과태료, 그리고 불친절과 관련된 과태료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표시등, 반범등, 갓등, 빈차 예약 표시등, 소등 위반인데요. 이 처분 내용은요, 운수 종사자 과태료 1차가 10만원이고 2차가 15만원, 3차가 20만원입니다. 같은 경우는 이 콜 이용해서 운행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길손님을 잘 안 태우려고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저 또한 뭐 사실 길손님을 많이 태우는 편은 아닌데요. 사실 이 콜 받고 승객을 태우거나 길손님을 태우거나 했을 때 약간 뭐랄까요, 진상 손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한 우리가 좀 꺼려하는 그런 승객들이 대부분이 길손님에서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길손님을 좀 꺼려하고 콜손님만 받고 다니시는 그러한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보통 우리가 빈차 등을 항상 켜놔야 된다는 겁니다. 승객이 없을 때는 빈차 등을 항상 빈차, 그다음에 갓등이 켜져 있어야겠죠. 물론 이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빈차 등이면 당연히 갓등도 켜져 있습니다. 물론 또 수동으로 끌 수도 있지만 승객이 없을 때는 항상 켜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승객을 태우지 아니하려고 갓등을 끈다거나 아니면 호출 버튼을 눌러서 예약 등을 킨다거나 허위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태료가 처음에 10만원, 그 다음에 15만원, 그 다음에 20만원, 10만원, 15만원, 20만원, 이렇게 되고요. 사실 또, 관련돼서, 회사, 법인 택시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도 이제 어떠한 이제 불이익, 과태료 아니면 심한 경우에는, 또 사업 정지까지도 먹을 수도 있는데, 사실 이런 것 때문에 먹지는 않죠. 이런 거는 회사에서는 거의 뭐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을 하게 되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회사는 교육을 했는데 기사가 어긴 것이기 때문에 기사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으로 많이 조심을 해야 됩니다. 항상 빈차 등이 켜져 있어야 하고요. 사실 뭐 우리가 그런 손님들 뭐 콜 받았다고 거짓말하게, 예전에는 예약등을 켜고 다니면서 문 살짝 열고 어디 가냐고 물어보지 않고 그냥 쓱 지나가게 되면 손님이 알아서 어디 가요? 어디 가요? 뭐 성북동, 뭐 일산, 뭐 이렇게 따로 부르기도 했죠. 그래서 일산 가다가 딱 쓰고 태우고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 요즘은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제 많지 않고 이제 카카오콜이나 이제 다른 콜들을 위해서 어디서 이제 갓등이고 뭐고 싹 다 끈 다음에 끄고 나서 어디서 짱 박혀서 이제 콜로 이제 그러니까 목적지를 골라서 받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그런 경우에 걸리는 경우는 없는데, 그 승차거부죠, 그것도. 그렇게 걸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요즘 가끔 가다가 서울 같은 경우는 홍대나 아니면 강남역, 아니면 또 역삼역, 노년이라든가 아니면은 신사동, 아니면 종로, 뭐 이렇게 해서 간혹 가다가 불시에 서울시청에서 단속을 합니다. 불이 꺼진 상태에서 아니면 예약등이 켜진 상태에서 어딘가에 정차해 있으면은 불시에
2명 내지 3명, 보통 2명 정도가 2인 1조인데요. 뭐 가끔은 이제 3인 1조로 다닐 경우도 있습니다. 갑자기 한 사람은 앞에서 사진을 찍고요. 차 넘버를 찍어야겠죠. 예약등이 켜져 있는 거 아니면 꺼져 있는 거, 이것을 사진을 찍고, 한 사람은 진짜로 창문을 내려보셔, 창문을 열고 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또 사진을 찍고 가서 콜을 안 받은 상태인데 예약등이 켜져 있거나 가등이 꺼져 있으면 그걸로 가태료를 또 처분하게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빨리 도망가 버리거나 이제 하면 되는데, 뭐 왜 그러냐고, 당신 뭔데 왜 사진 찍고 왔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가태료를 물게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사실 허위 예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태료 처음에 이제 10만 원, 그다음에 15만 원, 20만 원을 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렇게 골라 받으시게 되겠다라고, 콜을 골라 받겠다, 아니면은 나는 콜로만 승객을 유치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느 골목 짱 박혀서 이렇게 운행을 하시는 것이 사실상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하나의 팁을 드리자고, 저번에도 이제 제가 모임에서 저희 모임에 계신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도 이거 알려드리면 안 되는 건데 그래도 괜히 잘못해서 괜히 또 가태료 돈 10만 원이지만 이게 너무 우리에게는 또 10만 원 벌려면 얼마나 또 큰 돈이겠습니까? 그래서 알려드리는 건데요. 사실 콜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콜 받은 것처럼 사진을 찍으세요. 콜 받은 내역 사진을 찍고 콜 받은 내역을 사진을 화면에 띄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콜 받은 거죠. 또 승객이 뭐 아저씨 어디 가요? 그러면 콜 받았어요.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좀 피해가는 좀 얍삽한 방법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하여튼 처벌받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겠는데, 이렇게 많이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그냥 어디 구석 같은데, 골목 구석 같은 데까지 와서 단속은 하지 않으니까, 그런 데서, 좀 이렇게 좀 콜을 골라받는가, 콜 위주로 콜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그렇죠. 손님이 내리는데 바로 또 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정말 어쩔 수 없이 태우고 가야 됩니다. 거부하면 승차 거부예요. 그럴 경우에도 혹시 잽싸게 사진을 켜서 콜 받았다 라고 거짓말 하시면서 안 태워도 되고, 근데 웬만하면 태우는 거 좋습니다. 그래도 콜 멈춤 뭐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콜 받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뭐 손님 내리자마자 타는 거 사실 얼마나 좋아요. 또 공차거리도 엄청나게 줄어들고, 완전히 술 취해갖고 딱 봐서 이 손님은 진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경우에는 웬만하면 손님을 태우는 것이 좋겠죠. 자, 하여튼 이렇게 빈차등, 표시등을 끈다든가 아니면은 끄고 운행한다든가, 허위로 예약등을 켜고 운행을 한다든가, 어디 짱 박혀서 이렇게 있다거나 했을 때 가태료는 1차 10만 원, 2차 15만 원, 3차는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면 불친절과 관련돼서 한번 사례들과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불친절입니다. 승객의 경로 선택, 요청 거부, 승객에게 반말, 욕설, 폭언, 성차별, 성희롱 발언,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입니다. 이게 그 불친절로 신고를 당하게 되면요, 이 처분은요, 운수 종사자는 그냥 10만 원이고요. 운송사업자는 이제 뭐 20일, 40일, 60일, 또 가징금 120만 원을 내게 되는데, 운수사업자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택시도 운수사업자이긴 하지만, 이 운수사업자는 법인 택시 회사에 해당이 됩니다. 가태료는 무조건 이제 불친절은 10만 원을 내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뭐 1차도 10만 원, 2차도 10만 원, 3차도 10만 원입니다. 계속 걸렸다 하면 무조건 한 10만 원씩 내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증거물이 없다고 하면요. 그래서 이 신고 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민원인이 이제 120에 이제 신고를 하면요. 120 다산 콜센터에서 신고를 접수받죠. 그 신고 접수받고 주차 계획과
교통불만 대응팀에 접수가 됩니다. 증거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녹취, 동영상 등 이런 것이 있으면 자치구로 이제 이첩이 되겠죠. 그리고 자치구에서 심의 후 가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을 하고요. 만약에 이제 증거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택시 조합의 공문으로 지도 교육을 실시 요청합니다. 조합에서 교육 후 시청 주차 계획가로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거 자료가 있으면 이건 뭐 빼박이죠. 증거 자료가 있으면 빼박이니까 요것은 이제 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 바로 거기에 있는 서울시에 있는 택시가로 사건이 넘어가서 거기서 바로 처분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제 뭐 경기도 택시가 서울 갔다 뭐 이러는데 서울로 접수가 됐다. 서울로 접수가 되면은 서울에서 저희 고양시 갔다. 그럼 저희 고양시로 이제 이첩이 되겠죠. 이첩이 돼서 이렇게 바로 또 처벌이 되고요. 만약에 손님이 그냥 뭐 녹취록이라든가 동영상, 하여튼 뭐 이런 게 없을 경우에는 그냥 전화로만 해서 나 택시 탔는데 이 기사가 너무 불친절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나한테 욕도 했고 뭐 했다. 라고 이제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증거 자료가 없으니까요. 이제는 기사는 완전 의리됩니다. 완전 의리돼 갖고 뭐 이제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개인 택시 조합, 법인 택시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로 되겠죠. 회사로 이제 연락이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거의 이제 조합이나 이런 데서 웬만하면 이제 거의 이제 좀 약간 무마시켜 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여튼 뭐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실제 사례인데요. 승객에게 욕설을 하는 사례입니다. 이동 중에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다가 목적지로 가는 골목을 놓치게 되어서 기사에게 통화 중이라서 놓쳤는데 여기서 세워주세요라고 말하니까 기사는 갑자기 멍청한 X가 네가 전화하면서 놓쳤다 X년아 라고 욕설함. 이에 신고인이 아저씨 택시 정보 사진 찍겠다 하고 하니 기사가 신고해라 X년아 라고 또 욕설함. 너무 불쾌하여 택시 불편 신고 요청함. 신고인이 동영상 자료 갖고 있음. 이건 완전 빼박이죠. 그래서 이분은 바로 10만 원 가태료를 부과당했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승객이 감정을 배려치 않은 가격한 행동을 하는 사례입니다. 해당 택시가 이동 중 급가속과 급정차 등 가격하게 운전을 하여 불편했다. 영수증을 요구했더니 이전 승객이 영수증까지 총 9개 영수증을 쓰레기 뭉치 던지듯이 주면서 기사가 다 가져가세요라고 귀찮듯이 주었음. 신고인은 영수증을 택시에 놓고 내릴까 했지만 증거로 가지고 왔음. 신고인은 해당 택시기사가 이런 마인드로 어떻게 운행할 수 있는지 불편했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가태료 10만 원. 그 외에 이제 불친절로 볼 수 있는 행위인데요. 승객에게 과도한 훈계를 하는 경우 있죠. 승객에게 불쾌한 어투로 짜증을 내는 경우, 그리고 예약 승객에게 반말 및 문자로 욕설을 남기는 경우입니다. 이게 모두 불친절로 볼 수 있는 행위입니다. 콜 부르다 보니까 요즘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많죠. 아니 택시를 부르려면 위치를 똑바로 지정해갖고 호출을 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 있으면서 왜 그냥 부르느냐. 콜을 불렀으면 일찍 내려와야 될 거 아니냐. 왜 안 내려왔느냐.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훈계를 하시는데 그런 것도 불친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꾹 참으시고 다시 안 만나게 하시든가 아니면은 이 손님 그냥 손님 신고해서 취소를 하시든가 이렇게 하시는 것이 스트레스를 좀 덜 받는 경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에 손님 죄송한데 이게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이게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만지시면 제가 또 직접 설명을 해 줍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잔소리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어쩔 때는 손님한테 웹 사용 방법을 알려줄 때도 있고 안 알려줄 때도 있긴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승객에게 불쾌한 얼투로 짜증을 내는 경우 있죠. 어디야? 뭐라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원래 말투가 또 그러신 분들도 계시긴 한데 하여튼 뭐 그것도 이제 손님이 기분 나쁘면 하여튼 우리 택시는 의리입니다. 절대로 가빌 수가 없습니다. 항상 그 점을
항상 생각해 두시고 연두에 두시고 승객에게 응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약 승객에게 뭐 반말 욕을 막 하시고 그러는데 요즘은 사실 이 카카오라든가 이 플랫폼 콜을 받게 되면은 손님의 전화번호가 이제 공개되지 않죠. 공개되지 않고 우리 택시기사들만 공개가 되는데 혹시라도 우리 택시기사가 전화를 걸었다가 승객이 내 전화로 걸었을 때는 또 손님의 전화번호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나 아니면 지역콜 같은 경우는 손님이 전화번호를 알게 되는데요. 그럴 때 손님한테 이제 전화를 하는 게 왜 안 나오냐, 왜 또 만약에 취소를 했을 경우에도 왜 취소를 했냐, 뭐 이제 XX 하면서 욕을 하거나 문자로도 막 욕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솔직히 예전에 그런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예, 그것 또한 불친절로 내가 직접 태우지 않았어도 불친절로 신고를 당할 수 있다는 거. 고전 이 점을 유념하셨으면 좋겠고요. 평소에 욕을 좀 자주 하셨던 분들은 좀 말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운전 중에 또 욕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또 운전하면서도 갑자기 누가 끼어든다거나 이랬을 때 뭐 야씨 운전 똑바로 해 막 하면서 손님한테 욕을 하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손님이 거기서 또 이제 불안해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또 그런 것 때문에 또 난폭 운전 그런 것 때문에도 불친절로 또 신고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좀 그냥 어차피 한 번 보고 안 볼 사람이잖아요. 그냥 말없이 그냥 묵묵히 가십시오. 가시고 나서 이 손님 다시 안 만나게 하면 되는 건데 굳이 말을 해서 나도 기분 나쁘고 너도 기분 나쁘고 그래서 더 기분 나쁘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도 가끔 가다가 욱하고 막 이러는데 저도 사실 사람이라는 게 언제나 뭐 참고 뭐 부처님이 아닌 이상 예수님이 아닌 이상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기분이 나쁘면 손님한테 또 큰 소리를 치기도 하는데요. 하고 나서는 또 후회를 합니다.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해서 후회했다기보다는 그 일로 인해서 내 기분이 계속 안 좋게 가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승객을 태울 때도 웃으면서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라를 말을 하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하게 되면 내가 손해고 내 영업에 지장이 있으니까 그냥 꾹 참고 에이씨 하고 그냥 가시는 것이 신상, 스트레스를 안 받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택시 표시 등과 그 다음에 불친절 가태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택시 표시 등이든가 허위 예약 등을 켜고 운행했을 경우에는 1차는 10만원, 2차 15만원, 3차는 20만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불친절 신고는 1차 10만원, 2차 10만원, 3차 10만원, 4차 10만원, 5차 10만원 계속 10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영업 정지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사실 우리가 돈 10만원 벌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또 그 10만원만 내는 것이 아니라 또 조사받으러 가고 막 또 이래야 되면 또 시간적으로 또 낭비입니다. 그래서 좀 웬만하시면 좀 참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심하시고요. 항상 좋은 손님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원의 택시정보 미카엘 택시 미카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눈물로 가득한 창가를 지나며 미카엘 택시 사랑이 깃든 곳에 구독과 좋아요는 나의 힘이 되리 하루의 끝에서 다시 웃길 바라며 내일도 함께 할 이야기가 있기를